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여름에는 샌들 많이 신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여자들한테는 뭐 필수품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무지외반증이라는 질환이 있으면요. 발 모양도 안 예쁘고 또 힘들고 불편해서 샌들도 못 신는다 뭐 그러거든요. 네. 특히 문제가 생겨도 질환이라고 인식을 못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남들은 잘 모르는 아픔과 불편함 또 본인도 모르는 질환의 위험성 이 시간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전주 수변원 정형외과 이돈석 과장과 함께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형된 발 모양 때문에 샌들이나 슬리퍼 착용을 꺼리게 만드는 질환, 무지외반증. 평소 신발 속에 가려져 있어서 발 건강은 간과하기 쉽지만 방치할 경우 다른 관절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돈석 부장과 함께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무지외반증, 이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무지외반증이라는 단어에서 보면 무지는 엄지발가락을 뜻하고요. 예. 외반이란 말은 바깥으로 휘었다는 뜻인데요. 종합해보면 엄지발가락 끝이 바깥쪽인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었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이제 휘게 되면 요 뿌리 부분, 시작 부위는 상대적으로 안쪽으로 튀어나와서 돌출이 되고요. 엄지발가락 자체도 요 발톱 있는 부분이 이렇게 바깥쪽 바닥 쪽으로 이렇게 회전되는 변형을 종합적인 변형을 말하고요. 발의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 신발 특히 이제 구두를 잘못 신게 되면은 무지외반증에 걸리기가 쉽다. 뭐 맞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신발을 신는 사람이나 네. 신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무지외반증의 발생률을 조사했더니 33% 정도 나왔는데요. 반대로 신발을 전혀 신지 않는 사람이나 인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을 때는 2%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즉 15배 정도 많은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신발 착용이 무지외반의 발생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네. 실은 뾰족구두라고 해서 우리가 굽이 좁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앞이. 네. 이걸 신발에 있어서 발 앞꿈치를 발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발볼이 좁은 신발을 신는다든지 굽과 같이 이렇게 굽이 높은 신발을 오랫동안 신게 되면 신발 안에서 발가락들이 이렇게 오므라지는 압박을 받게 되겠죠. 네. 그러다 보면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이 엄지발가락이 이 두 번째 발가락 휘는 변형을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꼭 신발 착용만이 무지외반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어느 정도는 체질적, 유전적, 가족적인 영향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이제 환자분의 발 자체가 평발이 있다거나 혹은 체중이 좀 크다든지 혹은 질환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든지 네. 혹은 하는 일 자체가 내가 좀 오랫동안 서 있거나 신발 신고 돌아다니는 일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위험도가 높을 수가 있겠죠. 원래 인류는 맨발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지금 와서 신발을 안 신기에 좀 이럴 수는 불편함이 없는 너무 클 것 같은데 여튼 앞서 무지외반증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해주시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예, 예. 그죠? 그렇게 발 모양이 변형된 사람들 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예. 네네. 그만큼 흔한 건데 그러면 이렇게 발 모양이 변형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육안적이고 그리고 외관상, 미용적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가장 흔하게 문제겠죠. 두 번째는 이제 엄지발가락이 휘다 보니까 네. 요 안쪽 부위가 돌출이 되고 튀어나온다고 했는데요. 요 부위가 신발이나 아니면 바닥에 자꾸 맞히게 되면 이 부위가 통증이 있다든지 붓기나 열감, 화끈거림 등의 염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걸 건망류라고 하는데요. 이어서 엄지발가락도 이렇게 회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 발톱 있는 부분이 바닥 쪽으로 회전되다 보니까 얘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사람이 걸을 때 지면을 이렇게 박차줘가지고 그쵸.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줘야 되는데요. 얘가 회전되다 보면 걷더라도 네. 지면을 박차주질 못하니까 아무래도 힘이 좀 떨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남들에 비해서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엄지발가락이 자꾸 두 번째나 세 번째 발가락 쪽으로 밀치다 보니까 얘들도 나머지 발가락 따라서 휘게 되는 변형이 나타나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걷는 거나 힘이 떨어지거나 하다 보면 이 걸을 때 힘이 되는 축이 되는
무릎이나 발목 그리고 이런 허리까지도 영향을 연쇄적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아유,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네. 근데 예전에는 그 여성들이 무지해반증에 많이 노출돼 있었는데 요즘은 남자들도 또 많다. 어떤 추세가 어떤가요? 네, 실제 외래에서 보다 보면요, 이렇게 무죄반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오신 환자분들의 성비를 보면 여성분들이 10분 중에 8, 9분 정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훨씬 네, 여전히 많군요. 그러는데요. 실제 우리나라 조사에서도 진료인을 보면 여성분들이 85%에 이를 정도로 많은 건 사실인데 실은 이 무죄반증이 우리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골관절염이나 골다공증과 함께 우리 어머니들을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정형외과 질환이죠. 그렇지만 최근에는요, 패션이라든지 남성분들도 이런 외모라든지 멋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전처럼 편하고 기능적인 신발보다는 굽이 좁고 이렇게 멋쟁이 신발 같은 뾰족 구두 같은 것도 신다 보니 점차적으로 외반증의 이런 발생률이 높아지는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 남성분들이 이렇게 무죄반으로 해서 진료를 볼 인원들이 해마다 7%씩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그동안은 신발의 뭐 발폭이 좁고 그렇죠. 또 압박하는 신발을 여성이 훨씬 많이 착용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남성분들도 신발 착용이 늘어나면서 점차 비율도 높아지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성인의 무지외반증은 신발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청소년은 그동안 편한 신발을 주로 착용하잖아요. 그리고 신발을 착용한 그 날들이 어른에 비해서는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덜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힐을 신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네. 근데 가끔 외래에서 보면 실제로 우리 어린 친구들, 초등학생이라든지 중고등학생 어린 친구들이 엄지발가락 휘었다고 해서 혹은 이건 무지해반증 아닌가요? 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외래를 찾는 경우가 있죠. 네. 이를 사춘기형 혹은 청소년기형 무지해반증이라고 일컫습니다. 네. 근데 이 사춘경, 청소년경 무죄반증은요, 성인과 다르게 가족력적인 이런 영향, 유전적인 영향이 더 큰데요. 조사에 따르면 이 가족력이 많게는 60에서 80%까지 이른다고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린 친구들의 경우에는 실제 외래를 찾을 때요, 이렇게 아파서 혹은 불편해서 오기보다는 모양 때문에 이거 혹시 문제 아닌가 하고 걱정되는 마음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신생아들 보면요. 부모 발을 많이 닮았어요. 실제로 보면. 발 모양이 발 그래요? 모양이 실제로 발가락은 그렇습니다. 닮았다. 아, 정말 많이 닮았는데 그런 게 이제 청소년들하고 성인들에게 경우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청소년기는 성인과 다르게 원인이나 치료 예후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원인도 좀 가족력적인 요인도 있지만 증상 자체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또 더군다나 성장기이기 때문에 아직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성장판이 열려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보면 변형이 더 지속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한창 공부해야 될 학업이기 중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다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는 비수적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편한 신발을 신게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발가락이 혹시 변형될 것 같으면 요 발가락 사이에 벌려주는 보조기 같은 거라든지 혹은 발가락 벌려주는 스트레칭 같은 걸 해본다든지 혹은 족욕이라는 찜질 같은 걸로서 좀 따뜻하게 혈액순환을 돕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혹시라도 개중에는 증상이 심해가지고 너무 아프거나 아니면 불편하거나 아니면 이 미용적인 이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어서 꼭 수술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성장이 끝날 때쯤 대개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하루 일과 끝나고 나서 정말 고생한 신체 부위 중에서 발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잘 하루 모셔야 종일, 돼요. 예, 맞습니다. 잘 고생을 모셔야 했죠. 됩니다. 네네. 예.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발가락이 바깥으로 휘면 뭐 두세 번째 발가락도 영향을 줘서 그 발가락도 휘기 시작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계속 퍼져서 새끼 발가락까지 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을 휘는 걸 무죄반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대칭적으로요. 새끼 발가락이 네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는 것 경우도 있는데 이걸 소건망류라고 합니다. 네. 소건망류. 이게 신발의 원인을 아까 예로 들었었는데요. 우리가 뾰족 구두와 같이 발볼이 좁은 신발을 신게 되면 그 신발 안에서 발이 이렇게 오므라지게 될 네. 텐데 그러다 보면 엄지발가락도 가운데 방향인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게 될 것이고요.
새끼발가락도 가운데 방향이 네 번째 쪽으로 모아지겠죠. 네. 이게 계속 압박을 받다 보니까 새끼발가락도 네 번째 발가락 휘게 되고 상대적으로 시작 부위도 돌출이 되면서 똑같이 통증과 불편감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건망류도 무죄반증과 원인이나 증상 치료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비수적 치료부터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교정하는 방법까지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뭐 관리, 그러니까 조격이라든가 이렇게 평소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본격적인 치료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볼까요? 무죄반증 치료의 여부는요, 실은 환자분의 불편함 정도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인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환자분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느냐입니다. 실제 환자분 중에서 증상이 없는데 변형이 심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증상이 없다면 꼭 반드시 변형이 심하다고 해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대개 변형의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 정도를 우리가 경도, 중등도, 말기 단계로 나누게 되는데요. 네. 각각의 치료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우선 변형이 경미하고 평소에는 증상이 없지만 네. 힐과 같이 뾰족한 신발을 신고 많이 걸었을 때만 통증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편한 신발을 신는다든지 조격을 좀 한다든지 발가락 사이를 벌려주는 실리콘 재질의 이런 보조기를 착용해 보는 것을 먼저 해볼 수가 있고요. 이후로 이제 변형이 진행되어서 중등도가 되게 되면 엄지발가락 시작 부위가 점차적으로 더 튀어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통증도 심해지고 비수적 치료에도 이제 호전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수적 치료를 시행하는 거죠. 이제 더더욱 진행돼서 악화되면 말기가 되는데요. 네. 말기일 때는 발가락의 모양이요.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위로 올라타거나 밑으로 겹쳐지는 정도로 진행이 되면 요 튀어나온 부위가 도저히 편한 신발을 신는다 해도 맞지 않을 정도가 되게 되죠. 그러면 주변 발가락에 변형도 나타나고요. 티눈이나 굳은 살 때문에 환자분이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수적 치료를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아유, 저도 가끔 작은 신발에 억지로 발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발 모양이 막 뒤틀릴 네,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신발의 압박을 받지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굳어버린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플까 싶은데 이게 수술을 꼭 해야 한다면 수술로 발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이제 수술의 무죄반증의 수술 방법은요. 100여 가지가 넘을 정도로 알려진 것만 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마치 물건 찍어내듯이 이 수술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정해줄 수는 없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수술의 방법은 발가락의 휘어진 정도, 변형 정도, 그리고 뼈의 상태, 그리고 환자분의 체질이라든지 의사의 경험도, 숙련도에 따라서 수술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수술 원칙은요. 요 발가락이 뻣뻣하게 굳어버렸잖아요. 네. 굳어있는 힘줄과 인대를 풀어주고 발가락 뼈가 이렇게 휘어있기 때문에 이걸 부러뜨린다, 절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부러뜨려서 일자로 교정하는 수술과 깎아주는 수술이 병행이 되게 됩니다. 아픈 수술일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뼈를 깎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교정기를 이렇게 끼고 있는 경우도 봤는데요. 교정기로도 어떻게 호전이 되나요? 네, 가끔씩 이제 무죄반증 교정기라고 해서 시중에서 이제 실리콘 재질로 생겨가지고 발가락 사이를 벌려주는 이런 교정기나 깔창 같은 게 있는데 환자분들께 많이 물어보십니다. 일단 수술 받기는 걱정이 되니까 네. 혹시 이런 걸로도 치료가 될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랑 물어볼 수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실은 이미 휘어버린 발가락 변형에 대해서는 실은 그거 실리콘 재질 찬다고 해서 이게 휘었던 것이 일자로 교정되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분명히 한계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발가락 사이를 벌려주기 때문에 네. 진행하는 걸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다든지 혹은 발가락 사이가 맞물려서 아프다든지 티눈 때문에 걷지 못하는 것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뭐 임시방편 정도로 생각하면 네.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변형이 있어도 통증이 없는 분들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분들은 왜 통증을 못 느낄까요?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꼭 무죄반의 변형뿐만 아니라 실은 무릎 관절염이라든지 허리도 네. 가끔씩 나이에 따른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요. 체질적인 요인이라든지 혹은 환자분의 통증에 대한 예민감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해서 혹은 주변의 근력이나 스트레칭 유연성도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심하다고 하더라도 통증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고 반대로요.
증상은 이렇게 엑스레이나 이런 검사상에서 보면 경미한데 수술하기는 아까운데 싶은 분들도 네.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통증의 정도도 다 다르게 나타나나 봅니다. 그러면 이제 통증이 딱히 느껴지지 않아서 혹은 견딜만 해서 그냥 뒀어요. 방치를 했어요. 그럼 이게 다른 질병으로 더 커질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초기에는 외형상 변형만 약간 있고 증상이 별로 없어서 환자분들이 방치하기가 쉬운데요. 적절하게 이제 치료하지 않고 증상이 이제 변형이 더 악화가 되면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과 엇갈리는 변형이 초래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걷더라도 체중 자체가 골고루 분산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바닥이나 혹은 발가락 주변으로 해서 티눈이나 굳은 살이 생기게 되고 걸음걸이에 변화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이제 걸을 때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몸에 축이 되는 부분인 발목이나 무릎 그리고 허리, 골반에까지 연쇄적으로 있을 수 있어서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방치하지 마시고 전문가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 수술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재발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발은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가장 재발률이 높은 부위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뭐 상식적인 생각인 건 한데 맞습니까?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은 모든 수술이라는 것이 다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어느 정도 재발률이 있는데 특히 이 무죄반증에 있어서도 안타깝게도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게 재발되는 원인을 몇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환자분의 이런 발의 구조가 체질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게 재발의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런 평발 변형이 있다거나 발 폭이 굉장히 넓다거나 체중이 좀 늘어나 있다거나 그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아쉽게도 비수적 치료를 포함해서 수적 치료도 다양하다고 했는데요.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추후에 재발 가능성이 피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변형의 정도에 비해서요 수술 방법이 많은데 이게 교정 정도가 작은 수술을 택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형이 아주 심해서 10이라고 했는데 수술 방법 많은 것 중에서 한 3 정도만 교정했을 때라면 아직 남아 있겠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요. 실은 수술할 때 우리 방법이 엄지발가락 뼈를 부러뜨려서 교정한다고 했는데요. 부러뜨리기 때문에 여기가 뼈진이 나와서 아무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 환자분께서는 관리가 중요한데 이 부위를 눌리지 않게 뒤꿈치라니 바깥날로 걸어줘야 되는데요. 이 관리가 실은 안 됐을 때 예를 들어서 환자분 사정 때문에 혹은 협조가 잘 안 되다든지 다른 여타 초조한 마음 때문이라든지 일찍 디뎌버리면 요 부러뜨린 부위가 아무지 않은 상태에서 어긋나거나 틀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게 무죄반지라는 것이 결국은 신발 신고 우리가 보행하면서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수술 잘 받고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신발 신고 활동하는 와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물론 수술 전만큼은 아니지만 예. 재발 가능성은 있는 거죠. 특성상 그 깁스해서 생활하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발은 어찌 되었든 계속 써야 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러면 결국 평소에 좀 편한 신발을 신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지외반증의 예방법은 어떤가요? 네, 무죄반증 아까 말씀드린 비수적 치료 어느 정도 일치할 텐데요. 첫 번째로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우선은 굽이 2, 3cm 이상 되는 힐은 가급적 적게 신거나 최소화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딱딱한 신발 재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보다는 좀 부드럽고 푹신푹신한 신발을 신는 게 도움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운동화를 권해드리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발바닥에 딱 맞는 딱딱한 이렇게 조이는 신발보다는 본인의 발 사이즈보다 한 1cm 정도 여유 있는 신발을 신는 게 도움이 될 것이고요. 어느 정도 좀 변형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발가락들을 서로 스트레칭을 좀 해준다든지 주변에서 발바닥이나 요 아킬레스 힘줄까지 스트레칭을 해주면 변형이 진행된 걸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는 좀 피곤할 수 있겠죠. 많이 걸었으니까 네. 고생한 발에 대해서 좀 족욕이나 따뜻한 찜질을 해줘서 혈액순환에 돕게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손발 중에 손은 가끔 이렇게 좀 이렇게 깍지 느끼고 근데 발을 너무나 무심했네요. 그러니까요. 다리 스트레칭은 해도 네. 발 스트레칭은 저도 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자주 들여다보고 잘 모시고 해야 네. 건강한 발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돈석 과장과 함께 무지 외반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 중에 너 똑바로 앉아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는 게 아니고 저는 매일 들어서요. 아, 그러셨어요. 매번 그렇게 지적을 받아도 유난히 자세가 무너지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네, 근데 이런 바른 자세가 실제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 심리적으로 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그런 다잡는 효과도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또 학습 효과가 또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참 신기하네요. 네, 그게 바르게 앉으면 혈압이나 심장박동, 체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뇌 효율이 올라간다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기분도 공부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알아본 무지 외반증과 관련해 더 알고 싶은 경우 또 다른 질환에 관한 궁금증에 대해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전주 연세 유펜치과 하위진 원장님을 모시고요. 치아 신경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